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요즘 1인 미디어가 대유행을 하면서 캐리 언니, 대도서관, 벤츠 같은 이름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아주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신인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박말래 할머니신데요. 자, 이 할머니의 나이는 올해 71세, 그리고 할머니가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은 바로 계모임 화장법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고 또 홈쇼핑까지 출연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참 이런 걸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못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부동산 투자도 이러하겠죠. 자신의 열정과 투자 소신만 있다면 성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부동산 경제연구원의 최기홍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는 혹시 1인 미디어를 하신다면 부동산 말고 어떤 분야에 좀 도전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부동산 말고는 다른 거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방금 여쭤보시니까 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조금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오. 그래서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잖아요. 고민 상담? 청년들, 청년들 오. 고민 상담, 뭐 네네. 대학생들 고민 상담,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 걸 보면서 네. 물론 제가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와. 그런 방송은 또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방송에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해주시고 나중에 1인 미디어에서는 개인적인 인간들의 좀 고민 상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날을 그렇게 기대해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원장님 제가 뉴스들을 좀 보고 있는데 궁금한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요. 버블 세븐 지역이라고 해서 뭐 강남 및 분당, 또 평촌, 용인 등이 굉장히 투자 집중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규제 방안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런 지역들을 보면 좀 명암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강남은 여전히 인기지만 용인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버블 세븐 지역이라는 게 2006년에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이 이제 들어오면서 서울 지역의 4지역과 그러니까 비서울 지역의 3지역을 이제 버블 세븐 지역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조금 거품이 있다라고 해서 이 지역에 집중적인 어떤 규제를 시작으로 해서 부동산의 어떤 규제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네. 이제 그 서울 쪽 그러니까 강남하고 이제 저기 목동이 있죠. 강남은 서초 그리고 강남 그리고 송파 이렇게 일단 서울 지역을 4개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에 어떻게 보면 그 비서울 지역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 재건축입니다.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개포주공이 있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가락동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약간 어떤 법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혜택을 본 지역입니다. 어떤 거냐면 원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의 그 시한이 40년이었던 게 이게 30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목동의 혜택이 돌아간 거고 사실 가락과 개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특히 개포는 최근에 제가 그 설명드린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제 그거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를 제외하고 이제 평촌이나 분당이나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의 다른 신도시들로 인해서 약간 인구 분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얘기하면 공급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형성돼 있던 도심이 인구가 이동하면서 약간의 구도심 역할을 하는 약간 모양새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위례나 대표적인 2기 신도시 판교가 있죠. 그리고 용인도
기흥 신도시가 있고요. 기흥 쪽으로. 근데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분당이나 평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시 인프라를 너무 잘 구축해 있고 교통 인프라도 너무 좋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 집을 어떻게 사기 어려운 이제 층들은 비교적 조금 싼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결과들이 나타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잠시 주춤한 것뿐이지 사실 쉽게 구축되고 자리 잡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한 쉽게 어떤 하락의 모습은 보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좀 어떤 주제로 좀 해볼까요? 오늘 강의 주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이 오. 좀 담아져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산업 발전 그리고 그 발전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요, 최규용 원장님과 함께 땅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볼 텐데요. 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따올 건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까지 인류는 어떤 산업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진보가 꾸준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공장도 생기고 어떤 신제품도 나오고 하면서 일자리는 또 같이 늘어나고 항상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과연 여기서 생산되었던 부는 어디로 갔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의 저자가. 비록 이 책의 저자는 조금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그 저자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 이 부는 전부 부동산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과 기술의 진보가 계속 이루어졌고 생산력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윤율은 그대로이고요. 어떤 근로자들의 임금 올라가는 비율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산업이 계속 발달을 하면 할수록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냈던 곳이 바로 부동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책 내용 중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가서 땅을 사라. 그리고 10년 동안 사회의 어떤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하지 않고 누워있든 풍선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든 아니면 땅을 파서 땅속으로 들어가든 어떠한 걸 할지라도 10년 뒤에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책 내용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산업과 이런 인구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고요. 그 상황을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의 상황과 대입을 시켜보면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보면 50년간 우리나라의 땅값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약 10,000배가 올랐습니다. 급증했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이 10,000배라는 수치는 그 어떤 물건이나 재화의 어떤 가치의 상승률을 따져봐도 그 어떤 것도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비율은 없습니다. 배율은. 그런데 저희가 쉬운 예,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좀 쉬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외제 승용차 있죠? 네. 네. 이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최고급 세단은 2억 원 남짓 정도 되죠. 그런데 요즘에 외제차를 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방을 가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를 저는 밀어보면 사실 예전에 외제차 그 대형 세단을 사려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을 가도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외제차를 2대 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하면 화폐 가치에 좀 하락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과 기술이 꾸준히 발전을 하게 되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화폐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재화 같은 것들이 부동산이나 금이라든 것들이 나중에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면 그 기준이 될 수 있었죠. 예전에는 쌀. 그렇지만 지금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네. 충분히 그 어떤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화폐 가치는 기술이나 사회가 계속 경제가 발전을 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요. 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 그래프들을 보고 좀 설명을 더 이어가자면 네. 지금 64년도부터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제 6.25 이후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번 이어가면 네. 지금 이건 전국입니다. 전국의 땅값이 약 4,000배 가까이 오른 거죠. 약간 서울만 했을 때가 10,000배 정도고요. 우리가 59년에 서울 인구가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25가 끝나고 어떤 일자리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서울로 상경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불과 20년이 지난 79년도 800만이 되죠. 불과 20년 만에 4배의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70년도에 잘 아시는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원래 그 강남은 그 한남대교가 어떻게 보면 물꼬를 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한남대교보다 더 그 본격적인 강남 개발의 신호탄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때부터 강남 개발이 되고 늘어나는 인구를 이제 계속 수용할 수 있는 도시들을 형성해 나갔던 거죠. 그런데 70년도에 강남 개발이 있었다면 우리가 1,000만이 들어왔던 서울이 1,000만이 넘게 됐던 시절이 이제 88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삼본이라든지 중동 그리고 평촌, 일산, 분당 같은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시기가 88년도 올림픽 이후 89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1,000만 인구를 좀 인구 분산을 위해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도시를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했던 게 일기 신도시가 되고 그게 수도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쭉 타고 와보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강남 개발이 시작할 그 즈음부터 서서히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끌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시절이 2000년도에 IT 신경제죠. 우리가 어떤 한 번의 상황들이 있을 때 이때는 이제 88 올림픽이 끝난 뒤에 어떤 이제 국제적인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시절이죠. 89년도.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국가의 어떤 신용도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의 투자를 생각하면 또 그 시기에 상승을 한번 하고요. 반면 98년도 IMF 때는 또 약간의 하락을 또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2008년도에 그 국제금융 위기가 왔을 때는 거의 정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요소요소대를 따져보면 네. 지금까지 꾸준한 산업 발전이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 그건 바로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표를 보면 좀 빨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2005년도에 11개의 광역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2005년도 발표 나온 그 시점부터 현재 2017년도까지의 지방 어떤 집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견인을 했던 것은 저는 혁신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지방은 인구의 어떤 유입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도시가 자체적으로 생겨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서울, 경기권하고 다르게. 네. 그런데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돼야 신도시가 만들어질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될 텐데 그 신도시가 만들어질 명분이 혁신도시, 즉 일자리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어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던 그 공기업 종사자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이전하는 사람들, 이주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전 지역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사실 신도시를 경험하지 못했던 지역이 지방입니다. 근데 그런 지방에 이런 신도시들, 그것도 일자리가 같이 내려오는 신도시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집가 상승을 이끌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결국은 행정도시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이 조금 된다라고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시는 거죠, 원장님께서는. 네, 맞습니다. 네. 2010년, 그러니까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11월부터 전국 집가는 77개월째 현재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보상되는 총 그 토지 보상 금액이 약 19조 원으로 예상되고요. 네. 수도권에만 하반기에 약 4조 6천억 정도가 풀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제 어떤 그 지방의 균형 발전이 그 집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큰 호재일수록 더 깊고 더 자세하게 투자를 할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치 이전이 좀 절 되었거나 추가 상승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지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이 좀 그럴까요? 네,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마다 이렇게 보는 성향이나 시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물론 저도 아직 충분한 가치 상승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근데 다만 여기서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네. 이제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한 정보로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 대전망에 대해 부동산 경제연구원 최규영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5층에서 8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요. 부동산 경제연구원의 최규용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죠.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만나볼까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홀이 247, 247-5번지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현재 반갑습니다. 토지를 2년 이상 보유 중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혹시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야, 거기가 지금 그 6월이 가기 전에 농설이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 리조트가 이제 내년 7월 달에 개장되고요. 오. 또 그
뭐 장롱이 또뭐 그쪽으로 많이 개발됩니다. 근데 네. 저는 그 농토리에서 한참 한 10분 정도 가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가 행정구역이 6월인데 네. 그 저도가 있어요. 저도가 있는데 그 저도가 관광지로 개발될 거라는 오. 그런 좀 정보가 있어서 네네. 매도 시점이 지금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이 확정되고 나선 파는 게 낫는지 그걸 네. 알고 전했습니다. 예. 오, 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면 이거 호재가 아닌가 싶은데 자, 예, 예.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이루어질지 좀 상담 받아보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호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예. 저희가 화면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예. 먼저 저희가 지적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적도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행 안전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한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구역이면 약간 그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실 때에 어떤 국가 공간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건축이 가능한 높이를 먼저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알고 계셔야 나중에 매도를 하실 때도 충분한 그 가치를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있다면 전면 방향이나 후면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같은 경우에 주변을 보시면 어떤 펜션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가덕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2020년에 위에 마산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예. 2020년에 여기가 완공이 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지도상으로는 현재 이 노란색 도로인데요. 예, 예, 예. 이 도로가 생기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인구 유입이 될 것이고요. 예, 예, 예. 저는 사실 지금 이 땅에 어떤 그 나중에 가치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요인, 제가 보는 두 가지 요인은 네.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관광지 개발에 대한 호재, 그것도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소문으로 돌아가는 거는 크게 너무 염두하지 마시고요. 일단 현재 진행형이거나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호재들로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첫 번째는 이 진입도로가 그 첫 번째 지가 상승의 이유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이 이제 다시 조금 올라가려는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태라 저는 조선업도 같이 좀 호황기가 와야 이 주변의 거제도 땅값도 같이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다가 그런 관광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게 확실시 되면 그때 가서 매도 시점을 잡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땅값이 오르려면 우리가 소문 때 한번 오르고요. 확정돼서 착공되면 한번 오르고요. 마지막으로 완공되면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제가 어느 때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청자님께서 보유하는 기간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률과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관광은 확정이 됐을 시에 그때 한 1년 안에 매도를 하시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좀 궁금증 풀리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좀 많이 풀렸습니다. 예, 괜찮으셨어요? 예, 예. 네. 예.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예, 예.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77.2제곱미터를 6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곳 옆에 있는 롯데캐슬 24평형을 매수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기존 월드 메르디앙을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새를 놓는 게 좋을까요? 라고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년째 이제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옆엔 롯데캐슬로 지금 눈을 돌리고 계신데, 네. 네. 자, 이사하려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그 구청도 있고 그래가 편해서 네. 이 교통이나 이런 게 좀 더 좋아지고 애들 학교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사실 지금 매도를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라고 물어보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지났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작년쯤에 한번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는 매도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방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존재하는 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보시면 충분히 24평형을 선호하거나 거기를 조금 살기 그런 소형 평수를 선호하는 그런 인구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주변에 어떤 교통이나 어떤 학교 같은 도시 인프라 자체가 되게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큰 아파트라고는 경남, 시흥, 그리고 메르디앙. 그래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도 타이밍이 지난 상황에서는 매도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또 하나는 앞에 롯데캐슬 매입을 지금 염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사를 가셔서 여기를 전세 한 번 정도는 전세를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는 약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후 그 사이에 매도 시점을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도 타이밍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평수도 롯데캐슬로 넘어가는 평수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혹여 어떤 금전적인 부담이 크지 않는다면 저는 이쪽은 전세 한 번 그리고 여기는 이사를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 받아보셨는데요. 전문가 의견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월드메리디앙을 전세를 주시고 그리고 롯데캐슬로 이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네. 네, 도움이 좀 되셨어요? 어떠세요?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네. 아, 그 월드메리디앙이 네. 지금 그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오, 있나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다가구 다세대가 존재하고 좀 낙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파트, 그 동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역 앞에 롯데캐슬 여기를 중심으로 근처에 조그마한 어떤 이런 정비구역 같은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비구역이 주변에 존재한다는 거는 충분히 그런 정비 사업의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런 호재들은 예상이지 그거를 너무 확신을 갖고 어떤 매도나 매수에 반영을 하지 마시고요. 항상 언제나 소문은 그냥 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단기간에 아마 어떤 것이 결과 발표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지구가 지정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호재들이 자꾸 돌게 되면 당연히 동반으로 집가도 상승하는 그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유들로 해서도 한 번 정도 더 전세를 놓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지금은 매도 시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네요. 네, 도움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월드메리디앙을 한 번쯤 기다리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매도는 아니고 전세를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를 가셔라.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족을 하시면서 전화를 끊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전남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654번지 토지를 20년째 보유 중입니다. 8년 동안 경작을 하다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와, 예, 여기서 그럼 농사를 안녕하십니까. 지으셨어요? 예, 와, 20년 동안 지금은 이제 하지 않으시고 계시다고요? 예,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그러시구나. 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외갓집이 나주라서 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나주 나주를 어디예요? 명절 때마다 가다 보니까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분보다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예, 예, 뭐 지금 이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비닐하우스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개발 제한의 도시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자연 녹지는 맞습니다. 원래 개발 제한 구역은 자연 녹지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개발 행위는 많이 어려워 보여요. 실제로 지금 지도를 보면 현황도로는 존재는 해요. 지금 현황도로는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역이 어떤 개발의 여파가 미쳐서 이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도시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남평하고도 약간 거리가 있고요. 물론 거리상으로는 가깝습니다. 뭐 동네 주민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남평 쪽하고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나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평야가 유명할 정도로 평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꿔 얘기하면 다른 개발할 수 있는 평지도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보다는 비교적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개발의 여파가 미치기에는 어려운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나주라고 볼 수 있죠. 보통은 농업이나 지금 대부분이 지금 지도상에서도 확인이 되는 게 이 지역이 거의 대부분 비닐하우스 지역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 중에 이제 시청자님 이제 땅이 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평 개발지구나 아니면 나주에 지금 좀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 있죠. 네, 빛가람 혁신도시하고도 사실 영향을 끼치기에는 약간의 거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가람 혁신도시와 남평 개발지구가 이쪽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사실 좀 장기적인 영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확장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혁신도시는 이 개발하는 택지 개발하는 그 지구도 주변의 어떤 지가 상승은 같이 조금은 동반할 수 있지만 개발의 여파가 미치기에는 약한 그런 호재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 벗어나기에는 좀 장기 전망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앞으로 조금 느긋하게 장기적으로 좀 봐주십사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어떻게 고민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세 통의 고민 사연들 좀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전화 상담은 시간상에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또 고민을 해결해보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 대전망에 대해 부동산 경제연구원 최규영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동 25-11 뉴스홀딩스 5층에서 8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서울 02-6283-9988번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보시죠.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496-4번지 토지를 물려받았습니다. 맹지라서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물려받으신 토지라고요? 네, 예. 그런데 맹지라서 길을 낼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다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네. 이게 선산인데, 네네. 이건 그 상속받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냥 그렇게 맹지로 있어요. 네네. 그거 지금 필요성이 어떻게 하면 기류를 좀 내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맹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 뭐냐면, 주변에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현황도로나 어떤 사도로 나와 있는 도로에 사용 승낙서를 받거나 혹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과 국어가 하나 있고요. 답이 있고 국어가 있는데 이런 국어를 점용 허가를 내서 이 국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셋 다 맥락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주변에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땅이 단순히 현재 땅과 이게 전체적으로 국어라면 이거는 해당 지자체에 점용 허가를 내서 도로하고 붙여버리면 됩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낼 때 밑에 파이프관을 이렇게 매립을 해서 위에를 덮어버리면 되죠. 이제 그렇게 하면 충분히 도로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이 땅에 그게 애매한 상황인 게 뭐냐면 이게 하나는 국어, 양쪽도 국어인데 그리고 이 제일 끝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국어 사이에 이렇게 개인 사유지가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길을 어떻게 조금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이 빨간 개인 사유지? 라인에 있는 이 개인 사유지의 지주 부분과 어떤 추가 매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에 끼어 있는 이 국어를 이제 해당 지자체에 가서 점용허가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웬만한 국어 잘 안 쓰는 좀 폐국어 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유지를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없는데 주변이 잡종지로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대지나 이렇게 잡종지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제가 큰 지도를 보면서 한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파트가 있고요. 앞에는 창고형 어떤 공장들처럼 보이는 이제 대지나 잡종지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지금 현황도로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이 파란 선까지는 그 현황도로가 인정이 되지만 이 뒤에 이만큼의 공간은 이 공장 주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길로서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어떤 길 모양을 낸 다음에 이 지주분한테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되지만 보통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땅의 도로 사용은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주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 앞에 있는 현재 나와 있는 현황도로를 통한 진입도로보다는 이 뒤쪽에 국어 사이에 있는 이 사유지, 개인 사유지. 네, 이분한테 요만큼의 그것만 지분만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뒤에 보여지는 농로, 이 도로와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공략하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분당 서현동 삼성아파트 161제곱미터를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재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2년 전보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매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년 전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이신 거죠?
네네. 네,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양영중학교, 분당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학교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에도 물론 이제 그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학군에는 거리가 있지만 이 아래 지역도 마찬가지고 바로 가까이는 판교 쪽 하지만 이 임해촌 위쪽으로 가도 사실 서울 강남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는 게 분당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처음에 사회자님께서 그 물어보셨던 네. 버블 세븐 지역이 왜 극명하게 갈리게 됐는지를 아주 가까운 예로 이 분당이 바로 판교와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방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학군이나 교통이나 도시 인프라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꾸준히 존재하는 한은 이 지역은 뭐 지금 당장 주변의 어떤 위례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신도시들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정체 상태나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일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 인프라의 힘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런 도시 인프라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사실 어떤 급격한 하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뭐 지금 매입을 하신 다음에 어떤 뭐 다시 되팔기 어렵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는 여러 개의 요인 중에 하나가 학군이죠. 뭐 그래서 목동도 강남하고 멀지만 네. 목동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학군 때문이죠. 분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지금 당분간은 어떤 그 정부에서 아파트나 어떤 주택시장 위주로 규제를 많이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정체 상태나 아주 약간의 하락은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기존 그 구간이 명관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들처럼 쉬운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전세 재계약보다는 매입하시는 방향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재계약보다는 매입을 하셔라라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도움되셨길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이천시 율면 산양리 269-3, 269-4번지 토지를 15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여부와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그리고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1-2번지 토지도 15년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매도 여부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두 가지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두 곳의 사연 보내주셨어요. 이천시하고 홍성군. 예. 네, 둘 다 15년간 보유 중이시고 매도 여부와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예. 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시청자님, 이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천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장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도변이란 거를 제외하고는 큰 어떤 호재가 지금은 없습니다. 좀 뭐 먼 거리에 어떤 그 음성 혁신 도시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까지 영향이 오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는 국도변이라는 거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조금 먼 지역이지만 산업단지라든지 조그만한 그런 그 창고형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도변의 그런 장점을 살리셔가지고 혹시 창고나 아니면 조그만한 그 주변 환경에 그 해치지 않는 그 공장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거는 좀 매도를 하셔서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홍성군의 경우는 어떤가요? 소양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반듯한 대로 3류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게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일부는 좀 도로에 수용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3류 저촉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 큰 어떤 도로 공사나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좀 큰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길이 이렇게 끊겨 있는데 현재의 대로 상태로 보면 대로 3류 같은 경우에 폭이 거의 25m에서 30m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주변에 어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원래 짐작을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주변에 거기에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여지는 도로는 2차선 혹은 4차선으로 보이는데 이게 25m에서 30m면 약 6차선 이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 땅에는 혹 일부 수용이 되더라도 엄청난 호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런 대로 정도의 규모로 확장을 하는데 물론 지적도를 좀 더 멀리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모양처럼 이렇게 막다른 길로 해서 대로를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조금 더 다른 도로들과 연결을 해서 주변에 도로 확장 계획이 더 크게 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길을 위아래로 위하고 옆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 매도 시점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듣고 상담을 좀 진행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 대전망에 대해 부동산 경제연구원 최규용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동 25-11 뉴스홀딩스 5층에서 8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요. 최규홍의 땅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얘기를 나눴던 것 중에 네. 제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어떤 투자 시장을 바라볼 때 그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확정 짓는 것보다는 그게 왜 될 것인지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게 네. 확정을 짓는 것보다는 좀 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단편적인 면만 보고 확정을 지어서 투자를 무조건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요.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 부동산 매거진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